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적자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30%이기 때문에 9%면 하락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선주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일단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실적 한번 뜯어볼게요. 실적이 현재 원래는 70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을 미리 반영을 하다 보니까 4,700억 적자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4천억 중에서 4천억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지를 비롯한 원재료비 인상이 3,300억,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완전 돼버린 거죠. 그리고 외주비 추가 인상으로 인해서 700억, 매출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400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4천억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가 배값을 깎으려 그러죠. 근데 지금 철강제를 비롯한 원재료비 인상으로 해서 3,300억 원을 미리 반영한 정도라면 원가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카타르가 양아치예요, 양아치 이것들. 근데 얘네들 지금 독일이랑 LNG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LNG 선 발주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급한 쪽은 카타르입니다. 중국 쪽, 일본 쪽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글래드스토노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절대 그쪽으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땡깡을 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땡큐다,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라고 보시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중공업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돌아오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번에 적자가 좀 나게 되면서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지금 2021년 대규모 적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찌 보면은 수주부진 여파가 시간차를 두고 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번에 적자가 나게 되면서 이 자본금, 아직까지 자본 잠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거기까지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본 잠식은 뭐냐면 자본 총계 있죠.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은 겁니다.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자본 총계가 요 자본금보다 낮아진 상황.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자본금이 5,400억, 그리고 자본 총계가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1조 7천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회사 공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언론 자료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지금 빵꾸 났어요. 그냥 1조 정도 빵꾸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이익잉여금 마이너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자본 잠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본 잠식이 되게 되면은 자본 총계를 낮추면 되겠죠. 자본 잉여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본을 낮추거나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낮춘 거는 무상 감자가 있죠. 그리고 자본 잉여금을 높이는 건 유상 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익잉여금이 빵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자본 잠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 아직까지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 증자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본 총계가 자본금 아래로 떨어지는 자본 잠식을 하게 되면 무상 감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금을 낮춰야 되잖아요. 자본금을. 그래서 아마 유상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할 가능성도 있다가 정확하겠네요. 할 가능성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2분기, 3분기 실적이 중요하게 되겠죠. 공사 손실 충당금이 다음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는 결론적으로 천천히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대우조선해양은 과연 앞으로 유상증자를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로 여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거래량 바닥 현상에 주가가 빌빌대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변동성 확대. 지금 작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두 번에 또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지금 양치기 소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는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0만 주 정도 거래량이거든요.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 거래량 바닥 현상이 발생되는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 발생, 그리고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온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량 바닥 현상, 주가 횡보하다가 상한가 나오고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쭉 상승에 이어졌죠. 근데 거래량 바닥 현상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변동성 확대, 이건 차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냐?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확대 개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도 대량 거래 발생, 대량 거래 발생, 여기도 이슈는 있었습니다. 이슈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 발생이 되고 변동성 확대, 1차적인 차트적인 패턴 나타났죠. 플러스 이슈. 현대차가 라이더 센서를 개발을 합니다. 무인 로봇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와 관련돼서 히든 종목이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차트적인 패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도 이전보다 많고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1,000원이 분기점이 돼야 되는데 11,000원이 일단 한번 접근이 됐어요. 여기 한번 접근이 됐죠. 그리고 이전에 작년 12월 달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11,000원대가 계속 분기점이었습니다. 저항대였어요. 그러면 11,000원 일단 무시하고 다음 분기점을 13,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1차 분기점, 그리고 목표 주가 또 13,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13,000원까지 한번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